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6월 21일 2일을 건너뛰고 그 소식을 묶어서 23일 날 전해드립니다. 24년 남은 분위기는 22년 분위기라고 보면 됨. 자,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정책자금, 정책자금을 이용한 대출 규모가 14조 2천억, 대략 한 15조 정도 된다고 보고요. 전체 주담대 중에서 80%에 달한다. 작년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주담대가 51조 증가하는 동안 특례 보금자리론이 43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80% 규모.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정책 자금이지 실수요, 투자 자금, 이런 용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4조 정도, 5월 달까지 14조, 연간 30조 정도, 자, 정책 자금이 공급된다고 해봅시다. 자, 요 표 기억나시나요? 올해 4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정책자금이 투입된다고 연초에 발표를 했지만 특례자금 그만큼 쓰일까 제가 늘 의문을 표시했었죠. 그리고 보금자리로는 좀 잘 나가는 편. 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14조 2천억 연간 규모로 했을 때 좀 연초에 좀 많이 대출 받거든요. 정책자금 대출 규모가 요 정도에 그칠 것이다. 26조 9천억, 27조. 그래서 24년 분위기는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요때처럼 2020년처럼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을지는 모르나. 죄송합니다. 목에 가시가 박힌 것 같이 목이 계속 따가워서. 이때는 민간 자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었죠. 예, 주담대뿐만 아니고 신용대출까지 땡길 수 있는 돈은 다 땡겨서 사던 그런 시절. 이런 시절인데 지금 그 느낌 안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9억 이상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모기지가 공백이 있다는 것도 6억 이상 거래량을 조금 위축시키게 만들고요. 고가의 주택시장을 조금 위축시키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올해 분양 실컷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이거 제가 세었을 때 몇 개였더라? 1.5만 개 됐나? 1.5만 개, 1.8만 개, 1.8만 개. 다시 한번 세볼까요? 3천, 6천, 8,500, 9천, 14,000, 16,000, 18,000개 되네요. 18,000개. 대구는 대구는 쫄입니다. 쫄. 5,000개 공급합니다. 인천은 3만 개 공급합니다. 미쳤습니다. 이거 많을 때 분위기를 띄어올리지, 적을 때는 분위기 대구같이 띄어올리고 싶어도 띄어올리지 못해요. 부산은 분양하는 족족, 태반은 미분양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분위기가 더 나빠질 우려가 더 있다. 정말 분위기가 괜찮아지려고 하면은 그 미분양들이 소진되어 가는 시점, 그 시점이 더 좋은 시점이 될 수 있겠죠. 1.8만 개 하고도 또 남아있는 것들도 그 다음으로 이월되고 합니다. 인구 감소, 세대수 증가, 20년까지 쭉 증가해 오다가 그 이후로는 이 증가 폭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것. 그러다가 2034년이 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5대 광역시 2034년부터 가구수, 그전에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 정점을 찍은 지 좀 지났으니까요. 인구수가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그럴 때 나왔던 것이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잖아. 막 분가하면서 막 쪼개지는 거죠. 예. 나무가 자랄 때 가지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뻗어 나오듯이, 자, 그런 세대수 증가마저도 줄어든다. 그때부터 추세적으로 집값은 하락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했던 내용들,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쭉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요 자료들 기억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쿠팡 알리 쇼핑하실 때는 제 영상 하단 부분, 더보기 링크나 댓글에 보시면은 링크가 있어요. 한번 눌러 놓으시면은 24시간 동안 효력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영상 한 편 보시고 나면은 쭉 내려가셔서 링크 한번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수심리 살아난다. 과거처럼 이런 조정 대상 지역 풀리고 나서 폭등, 금리가 내리니까 폭등할 거다. 뭐 하니까 폭등할 거다.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폭등이 다가와야 되는데 자꾸 조건을 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 제가 요 파란색 화살표 언제 폭등하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워낙 폭등하는 말들이 많아서 지켜보려고 파란색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는데요. 없죠. 자, 매물은 55,000개에서 56,000개를 오락가락하고 전세 매물 10,000개, 월세 매물 8,000개, 거래량 75건. 이게 확 살아나려고 하다가 다시금 조금 시들해지죠.
자,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어쨌든 4월에 요맘때보다는 거래량이 나은 것은 맞다. 맞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 2200건 선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올라갈 때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죠. 특히나 6월은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이 이거 스트레스 DSR 이거 엄청 큰 부분이거든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2020년, 21년 이 무렵에 DSR 1단계 할 때 시장 반응 없었어요. 2단계, 3단계 시행할수록 시장은 나락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현재 스트레스 DSR 1단계 상태고요. 2단계 7월달부터 시작하거든요. 내년부터 3단계 시작해요. 또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돈, 투입되는 돈이 줄어드니까. 대출 많이 받아서 사고 싶어도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네, 건당 거래대금 오르다가 다시 내려가 있는 모양새고요. 자, 거래량 이때처럼 언제 한번 폭등하나 폭등 없다. 골백 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고요. 폭락 없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미 2034년이 아니더라도 2034년부터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더라도 이미 지금은 부동산 평균 보유 기간이 10년이잖아요. 10년을 보유해서 처분하려고 보니까 웬걸 아니거든요. 완전 싼 아파트도 거래가 덜 되고 있다. 사람들도 재건축 과거에는 희망의 불씨였는데 지금은 다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실거래 가격 좀 볼게요. 34년 차에 마리나 아파트, 31년 차에 3차까지 해보면 20% 이상. 웬만큼 20%. 조금만 내려오면 좀 상징적인 아파트들,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9억 7천에서 6억 6천까지 3억이 날아갔어요. 3억이. 이 충격이 3억이 날아가는 충격이 언제 왔느냐? DSR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들 대출 제한 많이 걸리고 하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DSR 여파로 거래량도 폭감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왔거든요. 스트레스 DSR 지금 언론에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정도지만 그 여파는 굉장할 것이다. 부동산 값을 띄우기 위해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두 건 거래된 거, 뭐 부산의 고가 아파트 한두 건 거래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구조적인 투자 시장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 평균 30% 정도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부산 기준으로는 요 정도 수준. 네. 요 정도도 30% 웬만하면 30%. 좀 뭐 100세 시대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남겨놨던데요. 이제부터 60세부터 90세까지도 일한다. 정말 70만 넘어도요. 태반이 누워 있을 겁니다. 짝대기 짚고 당겨야 되는 거죠. 네, 목욕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30% 이상 하락은 많이 보이고요. 3억이야 더 많이 내려가는 모습. 반토막 가까이 나는 것들도 종종 눈에 띌 겁니다. 아마 더 자주 눈에 띌 거예요. 집 사서 투자해서 2년, 4년 바라보고 전세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이 계산처럼 안 되더라고요. 자, 어제 날짜 것도 20일 실거래 가격도 한번 봅니다. 자, 30평일 때는 30% 하락. 10억 5천, 막 이렇게 8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10억대로 주저앉았고요. 1년 반 전 많이 빠졌을 그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요인보다 안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더 많다. 이런 말씀. 6억 이상 실거래 가격도 다시 비율이 좀 줄어들죠. 한작 때 좀 피치를 올리다가 다시 좀 줄어듭니다. 제가 6억 이상 거래량이 적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래 다시 조금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다시 한풀 꺾여요. 내가 대출 받아서 스트레스 DSR 때문에 7월을 피해서 6월에 내가 미리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나요? 비싼 아파트 조금 덜 거래되는 느낌이 들었고요. 작년보다 확실히 분위기 다르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향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이런 분위기로
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스트레스 DSR 2단계 7월 달부터 시행되죠. 요거 분양권 거래 시장도 죽었고, 그나마 아파트 거래 시장이 2,200건의 거래량을 보여주는데요. 주택 시장, 일반 비아파트 시장 거의 뭐 거래가 잘 없죠. 분양권 시장도 거래가 잘 없죠. 그나마 버팅기고 있는 게 여기 2,200건의 거래량 나오는 아파트 시장. 그 중에서 버팅기고 있는 게 조금 고가의 아파트, 6억 이상 아파트들 조금 버티고 있는 것 같고, 그 아래쪽으로는 2023년 초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측입니다. 예언이 아니고 시장에 투입되는 돈의 규모에 따라서 뭐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투입되면 또 많이 투입되는 대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전부 다 빚내서 집 사거든요. 자영업 20% 수준까지, 한창 때 25% 수준까지 유지하던 자영업자 비중이 20%까지 떨어져 있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돈을 더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자영업 하는 중에서도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이런 위기에 몰릴 것이고,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양쪽으로 그냥 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위기의 형국. 고가 아파트 전세 시장마저 가격이 떨어지면 고가 아파트 버티고 하는 사람 지금도 역전세 계속 있거든요. 경매 물건 제가 한 번씩 검색해 보면은 임차권 등기돼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 못 돌려주는 거 많습니다. 여기까지 줄일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